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준입니다. 어제였죠. 이제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벌써부터 떠들썩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요, 수도권 집값을 밀어올린 이 갭 투자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것과 또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규제 그물치기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당장의 불장은 좀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심화와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은 정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와 관련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정말 매주마다 다양한 이 범위의 부동산 상담 해결 도와주시고요. 또 이슈 체크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 들고 나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3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시장은 자꾸 이제 변해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생각하니까 어제 바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6월 27일 그리고 이제 9월 7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저께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움직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어딘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강수를 또 뒀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는 거로 하고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 연락 주셔서요.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짓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생방 중에도 상담을 진행하지만 또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죠, 대표님? 네. 자, 역시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생각하는 것보단 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에서 서로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오프라인에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온도 차는 극명하게 틀리겠죠. 요즘은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또 활동하기 너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 삼아 세미나에 방문하신다라고 했는데 세미나에 방문하니까 뭐 별거 없었어. 괜히 왔어. 뭐 이런 시간 절대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벌써 방송이 18년, 세미나도 18년 차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시대적 흐름 상황, 지금처럼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했던 사항을 갖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시간, 또 투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엑기스 있게 소액으로 투자를 좀 많이 잘 할 수 있느냐,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분명 잡아가는데 한 일석삼조 정도는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실 정부가 그 전에 발표했던 대책과는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 거의 뭐 충격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대책이 발표가 되자마자 뭐 국토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엄청났다고 하고요. 중개업소도 전화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반응이 폭발적인 건지 저희 이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자, 그래요. 정말 뭐 뉴스라는 게 사실 새로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뉴스는 NEWS예요.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도 생각을 보는 게 뉴스입니다. 자, 근데 특히 부동산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대책이 왜 발표됐느냐부터 또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법을 찾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의 우려가 있는 곳을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뭐 현행은 원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러니까 송파, 용산구 4개만 있었다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울 전역이 다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광명, 과천 해가지고 하남까지, 수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 이남 쪽으로는 대체적으로 다 조정 대상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네. 자, 뭐 지정이 되면 이제 어떤 규제가 따라오느냐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같은 경우는 대출, 세제, 청약이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하고 청약입니다. 일단 뭐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대출 청약뿐 아니라 이 조합원 지위 양도라는 부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또 규제도 따라 있다라는 부분이 좀 큰 거고요. 조정 대상 같은 경우는 대출 청약 세제까지 있지만 세제 부분이 조금 강력하게 조금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 같은 경우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제 40%밖에 LTV가 적용이 안 되니까 대출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세금이 어떤 규제가 따라오는데라는 건데 일단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이 조정대상구역과 비조정대상구역이 틀려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구역은 2주택제부터 8%, 3주택제는 12%가 적용되는데 그전에 서울 같은 경우 비조정대상 구역이 있다 그러면 3주택제부터 그리고 4주택제부터 중과가 됐었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조정대상 구역이 됐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 2주택, 또 3주택 이렇게 중과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주택자 양도 부분은 지금은 이제 내년 그 5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중과는 없어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중과 내용 부분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조정대상 구역이 되면요, 양도세에 대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보유만이 아니라 거주까지 2년을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조정대상이 또 해제됐다 손 치더라도 조정대상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매입을 했다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은 따라 붙습니다. 해제됐다고 손 치더라도 이걸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전매 조건도 아무래도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청약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건 자, 이렇게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재당첨 제한이 5년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합원 분양을 받았어요. 조합원 계약을 했는데 내가 또 하나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또 매입을 한 게 또 5년 안에 조합원 자격으로 이 조합을 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냐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어떤 정비 사업 진행되는 물건이 좀 임박하다. 이런 물건들은 거의 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다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까지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내용 지역 구역이 조정대상 구역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모든 곳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마저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도 따라 붙은 건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는 결국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한테만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고 또 상대적으로 본다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 기일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31일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기간까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야 된다. 서울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기도권 내에서 이렇게 추가로 지정된 곳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정대상구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전체적으로 서울은 서울대로 다 묶었고 서울 이남까지 대체적으로 묶었다. 이 여파로 일한다면은 결국은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규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심화됐기 때문에 거래는 뭐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니까 어쨌든 당장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의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냉랭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어쨌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토지 거래 허가 지정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에다가 조정 대상지까지 다 묶어서 적용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대상 자체가 서울시 전역에다가 추가로 이제 경기도 지역 몇몇 군데를 함께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정된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거주 2년 조건이요. 지금 당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된다 해도 이 기간 내에 이제 계약을 하셨거나 매수를 하셨다면 실거주 의무는 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세금 부분이나 대출 부분에 대해서 변동도 있고요. 또 조합원 양도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이런 고민들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미 지나간 건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세미나에 또 한번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 이번 대책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생방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요, 오금동의 삼성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락동 158번지, 재개발지나 아니면은 수서 신동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오금동에서 거주를 하시고 동시에 이제 보유까지 하고 계시는데 여기를 정리하고 가락동의 재개발 쪽 또는 수서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을 고민하고 계신데 어디가 더 괜찮을지 그리고 옮기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 굉장히 좀 차분하시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차분한 만큼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선 질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오금동에 이제 오금 삼성에 지금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예, 자 근데 요거를 매도를 하고 네. 재개발 구역 쪽에 있는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재건축 강남에 있는 좀 소형 아파트를 산다. 뭐 요 두 개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잖아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오금 삼성 아파트를 매도해도 되느냐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이 아파트는 어쨌든 80년대 입주를 했어요. 네, 세대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220세대니까. 자, 근데 어쨌든 80년대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이 이제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209%예요. 이제 네. 그 얘기는 실제 어떤 큰 어떤 그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은 크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네,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뭐 1대1 재건축과 흡사하게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랬을 때 조합원들이 과연 흔쾌히 너도 나도 뭐 추가 분담금은 낼 여력을 갖고 이렇게 막 동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기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재건축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네, 지금 보인고등학교가 이제 자립형 그 사립고등학교잖아요. 네, 근데 학군이 좋아요, 그죠? 예, 예. 자, 학군 좋은 하지만 단지가 크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고, 그죠? 네, 또 여기 말고도 이 계룡역을 중심으로 상하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되고 재건축된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좀 단지가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 분명히 밀려 있는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곽순환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은 약간 조금 인기도 측면에서는 떨어집니다. 네, 입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의 그 어떤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또 선호도 이런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한다고 해서 물론 송파구 내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갈아탄다 그러면 저는 우선은 찬성이에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요. 우선 첫 번째 아까 뭐 재개발 쪽 구역에 있는 주택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 쪽에 있어요? 가락동 158번지더라고요. 그게 그 오금역 근처에 있는 네, 네, 곳이죠. 네. 그게 어떤 그 빌라가 아니라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가 봐요. 예, 단독주택이에요. 단독 주택. 네. 자, 그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18평? 대지분이 한 18평 정도 돼요? 아니, 35. 아, 35평. 36평이요. 예. 예. 지금 요 금액하고 아까 또 강남에 있는 금액하고 대략 금액이 얼마죠? 거기 가락동은 16억이고 네. 수서 신동아는 15억에 나와 있어요. 15억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금역 아래쪽에 있는 이 주택 지구가.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재개발 된다 손친다면 역세권이고 재개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다면은 네. 일단은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점수를 좀 크게 놔두고 자, 두 번째. 아까 그 수서에 있는 신동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예.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예요. 그죠? 네. 자, 그 상태에서 1100세대예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찾아보면 용적률이 203%예요. 당연히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하겠지만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 친다면은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네. 재건축을 한다고 쳤을 때. 네. 자, 그러면
여기를 소형 평형이잖아요. 아까 한번 작은 한 15평짜리를 살 거냐.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입주를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15평짜리 입주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요? 지금 괜찮은 게 예. 큰애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럼 혼자 지내시기 작은 때문에. 애는 군대 가려고 이번 학기 마치고 군대 가려고 있어서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개 다 이제 저 5금 삼성 아파트를 팔고 둘 다로 간다 그러면은 어디가 괜찮냐 그러면 저는 둘 다 찬성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디가 괜찮겠냐라고 한다면 네. 입지적인 측면에선 당연히 수서역에 있는 신동 아파트가 훨씬 뛰어나요. 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판단할 건 그거는 뭐냐면 예. 과연 사업 진행이 속도가 어느 게 빨리 될 거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이 재건축을 하는 데서 지금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임 없이 계속 이 상태로 가는데 재건축 얘기가 없어. 그러면 가격은 그렇게 마구 올라가지는 않아요.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추진위 구성, 뭐 구역 지정부터 해가지고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단계발로 가격이 착착착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격은 계속 머무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면 사업이 어느 것이 제대로 빨리 진행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재건축 사업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단점을 안고 있어요. 입지는 좋은데. 네. 다시 오금역 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40%. 40% 동의를 40% 받았대요. 네. 예. 자, 그러면 동의를 40% 받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사업이 진행된다면. 네. 모아타운 규모는 조금 작으니까. 네. 자, 근데 요즘은 그래요. 모아타운이 됐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든 이런 식으로 주거지로 돼 있는 데 있어서 동의가 잘 된다고 한다면 사업이 빨리 가는 추세예요. 아까 재건축보다는. 네. 예. 자, 근데 지금 한 35평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단독주택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세로 대략 판단해 보면 한 평당 5천에서 6천 정도 하거든요. 네. 아까 16억이라 했으니까. 네. 실제로 평가받을 때는 그 정도 그 평당 금액으로 평가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은 평당 금액을 많이 쳐줘요. 네. 예. 평가도 많이 쳐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빌라 분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판단을 우선 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세요? 네. 네. 뭐냐면 나는 단독주택이지만 여기에 빌라 분포가 많이 있어. 네. 그러면 어쨌든 사업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나는 35평이야. 그러면 나는 몇 개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면 최대한 3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최대한. 최소한 2개는 받거든요. 네. 이 정도 평형이라 그러면 2개 내지 3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네. 단독 다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반대를 할 게 아니라 네. 같이 너도 나도 동의서 저기 제출하고 사업 빨리 되도록 그렇게 같이 사업 진행에 동참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 되면 빨리 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뭐냐면 지금 현재는 40% 동의율이라고 했어요. 네. 그죠? 이제 좀 더 가서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 때 갈 때는 80% 동의율까지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쪽의 분포가 사실 전문가 아니고선 이 분포를 따질 수는 없어요. 네.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뭐 세미나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분포를 따지는 것도 살짝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 분포가 빌라 단지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은 제대로 빨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아까 수서에 있는 신동 아파트와 얘가 입지적으로는 신동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하지만 재건축이지만 지금 재건축 사업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
싶다면 얘가 더 낫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한 채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채 내지 세 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거를 매도하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예요. 아, 가락동. 다락동 네. 우선 왜냐니까 네, 주택. 뭐냐면 입지 좋은데 너무 네. 오래 걸리는 거를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예. 저쪽에서는 파티를 하고 있어. 네. 여기는 아직도 아무 소리 없는데 파티를 한다는 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막 갑자기 철거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지나고 났을 때 아유 그걸 할 걸.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은 좋은 입지 원래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갈 때는 좋은 입지만 그 이렇게 딱 그 선점하면 끝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거주도 해야 되고 네. 그죠? 그리고 사업이 빨리 돼서 뭔가 새 아파트를 좀 기대를 해야 된다면 속도 측면을 조금 속도 측면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쪽 중개업소라든지 지금 추진이 쪽에서 진행하는 쪽에다가 자꾸 문의를 해봐서 실제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게 맞겠다 생각한다면 과감히 이쪽 오금역 옆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 35평짜리를 매입하는 게 더 낫다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이제 좀 풀렸어요. 네네. 솔직히 방송 전에는 우리 시청자님 뭘 할까 고민을 하셨어요. 신동 아파트? 아파트 수서. 예. 신동 아파트를 더 생각을 하셨죠?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또 하는데 분명히 얘기지만 요즘 사업 속도는 재개발이 훨씬 빠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아파트 대고 저기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글로 갔을 때 그때 가서 사업 초기가 됐다. 신동아가 그러면 완전 이제 그야말로 타이밍상 너무너무 절묘하게 갈아탄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요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보고 계신 두 곳 중에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수서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락동의 단독주택이 재개발이 된다면 여러 채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락동 쪽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내리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남양주 호평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지금 호평마을 금강 펜테리움 34평이나 아니면 구리 인찬동, 구리 인창마을 인창주공 4단지 24평을 매수할지 고민이 돼서요. 네. 네, 그것도 아니면 예. 뭐 서울 빌라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또 호평에 전세 거주하고 서울 빌라에 투자해 두는 게 좋을지 자금이 또 한계가 있어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지금 네. 혹시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실까요? 아파트는 지금 34평, 24평 다 하나는 34평은 5억 5천 정도 하고요. 네네. 그 구리 주공 4단지 24평 5억 3천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그 정도 그래서- 선을 보고 네, 계신 네.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대표님 현명한 판단 좀 내려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지금 호평도에 실제 거주는 하고 계시다고 했죠? 네네. 예. 호평도 어때요? 살기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호평동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교통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호평에서 강동이나 이 송파까지 2, 30분 정도 거리 안에서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근히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게 평내 호평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까 여기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 기억에 아까 뭐 호평 금강 펜테리움 말씀하셨는데 요쪽에 있는 아파트를 한 4년 전에 매입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때 2억 6천에 아마 네. 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뭐 2배 이상 이제 오르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한 7억까지도 갔다가 지금 떨어진 금액이 될 거예요. 이제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워낙 쌌었고, 그리고 이제 평내 호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GTX B 노선 마석에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송도 쪽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밝다 이런 측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여기를 권했었고 그 올랐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뭐 5억 5천인데 여기서 6억 또 뭐 7억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 본다면 쉽게 그렇게 착착 그 아파트 시세가 막 올라갈 곳은 아니에요. 네. 이쪽 동네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나마 또 평내 호평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도보로 뭐 5분 10분 내에 있는 아파트,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가격 편차도 있고, 또 이제 두산 알파임도 굉장히 좀 신축 대규모 단지이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이 좀 올라서 있지만 정체 시기를 밟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를 거주 겸 투자로 여기를 매입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살까 차라리 구리로 넘어갈까요. 자, 구리는 일단은 서울을 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구리 노선이 지하철 기능을 좀 갖고 있는 반면에요. 이 경춘선 평내평 쪽으로 가는 노선은 지하철 기능보다는 기차 기능이 좀 더 있습니다. 배차 네. 간격도 뭐 대략 한 30분 정도 이상 벌어져 있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입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교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네. 아마 이쪽 근처에 인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는데 새 아파트는 비싸니까 좀 헌 아파트 인창동에 있는 뭐 그 주공 4단지를 보신 거예요. 그잖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또 30평대 갈래니까 비싸. 그래서 네, 20평대를 비슷한 금액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보신 거예요. 그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자, 이건 8호선이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가격이 마구 올라갈 소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서도 새 거냐 헌 거냐 단지가 큰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고요. 또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또 돼야 될 텐데 옛날에 찾아온 용적률 생각하면 재건축 사업성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지금은 가장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거주냐예요. 거주. 아니요. 투자냐예요. 네, 나중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차익 실현이 되는 거, 많이 이게 오르는 거. 네. 제가 봤을 때 거주적인 관점만 봤을 때 또 투자적인 관점만 봤을 때 틀려요. 내용이. 네. 그래서 나는 투자에 관심은 있고 거주는 아까 서울 쪽에다 빌라를 거주할 생각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분명히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가치냐를 따졌을 때 저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호평에서 거주를 선택을 하고 네. 그죠? 투자를 차라리 서울 쪽에다 하는 게 그걸 이원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5억 5천이라고 했는데 34평 아파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서울 쪽으로 5억 5천짜리를 아파트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빌라를 산다 손치더라도 그런 어떤 30평대 구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좋은 지역에 거주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20평대보다 작은 규모로 그 금액을 살 거예요. 그러면 서울 쪽에 입지가 좋아서 살기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내가 거주하는 만족도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도 살고 있는 곳이 그냥 무난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호평에 거주를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시고 네. 네. 그리고 투자는 서울 쪽으로 빌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5억 5천이라고 했어요. 네. 대략 전세가 3억에서 3억 5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아닌 나머지 금액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투자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투자 금액을 내 집이라 손쳐서 호평동의 아파트를
사봐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니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서울 쪽에 투자를 해놓고 거주는 거주대로 전세로 뭐 전세 좀 이렇게 좀 뭐 크게 요즘은 뭐 4년까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를 선택하는 건 낫다.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아, 이해되시겠죠? 아, 예. 그러니까 구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큰 네. 의미가 없어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호평동에서 거주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적인 관점을 서울 쪽에 있는 빌라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두 아.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네,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거주하고 계신 호평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되 투자는 서울에 이제 재개발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략 세우시는데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좀 고민 나눠보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요 문자 만나보고 갈게요. 72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이 돼도 신축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는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세금 관련한 질문이네요. 세금 관련한 건 언제나 들어도 어려워요, 대표님. 어떻게 중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 문자 주신 분은 그거예요. 이제 신축 빌라가 취득세 또 보유세 또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외되나요?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나요? 이건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축 빌라에 대한 취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냐 일반 세율이냐가 중요한데 내가 요 빌라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빌라 숫자가 몇 개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채를 갖고 있었어. 근데 신축 빌라를 매입을 했어. 라고 한다면 이 신축 빌라는 숫자에서 제외를 시켜주니까 한 채를 갖고 있는 거로 판단을 해요. 그럼 한 채는 조정 대상 구역 안에서도 중과가 아니에요. 일반 세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두 채를 갖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신축 빌라를 매입을 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주택수가 두 채야. 그러면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두 채부터 8%로 중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조정 대상 구역이 뭐였냐라고 하면 비조정 대상 구역은 이게 세 채부터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서울시 전역으로 이제는 조정 대상 구역이 됐어. 그 전에 비조정 대상 구역이었다. 신축 빌라를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한 채, 두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신축 빌라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안 되었었던 시기가 바로 10월 15일 이전이었었던 거고 10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결국은 신축 빌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뭐 중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아니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갖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한 채다라고 하면서 신축 빌라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중과가 아니다. 일반 세율이다. 두 채다라고 한다면 바로 8%다. 내가 이 빌라를 매입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이 숫자만 헤아리면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채는 괜찮고요. 두 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는 8%가 부과가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세 채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이게 또 시기가 저희가 대책이 발표된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는 괜찮은데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 부분 보시고요. 두 채냐 세 채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내용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있으세요?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주변에서 오피스텔 월세 수익이 상가보다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들을 해서 4억 정도로 이제 오피스텔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면은 강남역 부근도 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수익이 많지 않아도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를 조금 받고 네.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 어느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가 이제 투자적 면에서 어떤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수익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이제 시간상 보니까 사실은 그 또 뒤에 분도 이제 고민 상담을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뒤에 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에게 자세하게 이 수익형 그리고 시세 차익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좀 그 득템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익형이라는 부분은 매월 월세를 나오는 형태인데 누구한테 월세를 받느냐잖아요. 그래서 주거를 목적으로 한 분한테 받을 수도 있고 상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업무지구, 사무실 뭐 이렇게 해서 업무 수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본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한 부분, 상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제 각각 틀리죠. 이거는 그냥 오피스텔 내지는 뭐 그냥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소형 주택 같은 경우 월세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잡힐 거고 상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겠죠. 1층 상가, 2층 상가 뭐 여러 가지 상가라는 부분 또 업무 지구는 아파트용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실의 위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조금 가장 안전하냐라고 한다면 한때는 상가가 굉장히 조금 유리한 구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 뭐 소비가 이렇게 잘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에 있었고 뭐 상가 월세 금액도 막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추세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부터 상가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외국도 그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더더군다나 한때 업무지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포화예요. 이제는 지역마다 틀리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아까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래도 월세 받는 거는 오피스텔이 제일 나라는 측면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월세 받는 게 제일 안전해라는 거를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상가나 웬만한 아파트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갖고 있다가 괜히 공실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내가 산 금액보다도 떨어지고요. 뭐 상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월세도 깎아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깎아줬다. 그러면 내가 샀던 상가 금액은 순전하게 이 수익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세가 떨어지는 순간 내 매매 금액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주거라는 측면에서 수익형인데 아까 이 수익형과 차익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세요. 차라리 네. 온전하게 수익만 하는 오피스텔을 할 거냐, 아니면 시세 차익까지도 낼 수 있는 주택을 생각을 하느냐인데, 이 부분은 오피스텔 말고도 일반 빌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반전세,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작게 받고 월세를 많이 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증금은 어느 정도 받고 월세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줄이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까 강남역도 생각을 해봤는데, 강남역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 지금 4억에도 살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4억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 뭐 한 4% 정도 남짓 하는 월세 수익으로 계속 가요. 그건 근데 그게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월세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수익형으로만 존재하지 시세 차익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또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피스텔보다는 오히려 빌라 같은 경우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단순 빌라의 취급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개발이 된다든지 어떤 이슈가 있다 생각을 한다면 그 아파트를 받는 부분으로 딱 될 거기 때문에 빌라의 가치는 갑자기 뛰어요. 오피스텔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단순 수익으로만 가는 거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월세 수익을 조금 받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어느 것이 나중에 이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수익률 5%짜리를 10년을 받으면 50%예요. 즉 내가 4억을 갖고 투자했을 때 50% 수익률이라 그러면 2억을 벌어 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총 10년 동안. 네. 근데 이 시세 차익은 뭐냐면 10년 안에 갑자기 이 빌라가 시세 내가 얼마에 샀는데 얼마로 확 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뭐 갑자기 몇 억이 왔다 갔다 거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몇 억 단위가 여기 10년 내내 고정돼 있는데 여기는 변동이 있어요. 그 변동이 아주 그야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변수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네, 어느 정도 월세는 좀 보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따졌을 때 돈에 대한 이익을 부동산에서 크게 내는 분은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모든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생각하면서 맨 말미에 생각했던 시세 차익도 좀 거두고 싶어요. 그건 오피스텔이 아닌 빌라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빌라 쪽에 어느 지역에 어떤 빌라를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 겸 수익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고민은 세미나에 오셔서 해결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세미나에 꼭 오셔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었으니까 좀 제대로 한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꼭 고맙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네, 수익형과 차익형의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각각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미나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프라인 세미나 자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누신다고요? 네. 자, 뭐 아무래도 이 방송에 한계가 있어요. 사실 오늘도 최소한 한 4분 내지 5분 정도를 고민 상담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는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은 그 대책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고민 상담을 못 해드린, 그게 좀 아쉽죠. 예, 그래서 방송이라는 거는 역시나 이제 시간 제약이라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필요에 따라서는 더 할애를 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장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제가 방송 또 이 상담을 벌써 18년이 됐네 횟수가. 그렇게 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례가 좀 쌓여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고 있는 고민들은 아주 손쉽게 해결되는 시간을 세미나를 통해서 가질 테니까 많은 분들 고민을 세미나를 안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